마블이 슈퍼히어로 장르의 역사를 새로 쓰기 이전까지 슈퍼히어로의 대명사는 누가 뭐라 해도 슈퍼맨이었습니다. 그 이름부터 슈퍼히어로를 대변하는 슈퍼맨이었으니까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강철의 신체,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 입으로는 사물을 얼리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가고 빛의 속도로 하늘을 나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파워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금은 황당한 슈퍼파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격렬한 전투를 하더라도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 자체 정화 슈퍼파워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구를 찾아온 조드 장군이 어머니 마사를 협박하자 슈퍼맨이 나타나서 한바탕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공장 기둥을 부수고 흙으로 가득한 옥수수밭을 쓸면서 지나가고 편의점을 뚫고 나와서 주유소를 폭파하고 나서야 이 광란의 질주가 멈추게 되는데요. 이 난리통을 겪고 흙투성이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슈퍼맨의 얼굴에는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슈트는 지금 막 꺼내 입은 것처럼 반짝거리기까지 하죠. 이런 상황은 영화 내내 이어집니다. 피오라의 공격으로 레스토랑의 벽을 뚫고 들어온 슈퍼맨. 이렇게 먼지로 가득한 곳에서 엄청나게 맞고 쓰러지고 처박히지만 금고문에서 걸어 나오는 슈퍼맨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수트는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옷처럼 역시나 광택이 살아있죠. 파괴되고 있는 메트로폴리스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재투성이입니다. 옷에 묻은 흙과 얼룩은 물론이고 얼굴에도 먼지가 가득한데요. 이 재투성이가 된 도시에서 조드 장군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유독 슈퍼맨의 모습에서는 어떤 먼지도 얼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DC는 2013년 맨 오브 스틸을 시작으로 DC의 통합된 세계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맨은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 3편의 영화에 등장했었는데요. 이 3편의 영화 어디에서도 언제나 슈퍼맨의 얼굴은 깨끗하고 수트는 반짝거립니다.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배우의 얼굴이나 옷에 얼룩을 묻히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웃집 마블만 보더라도 이런 설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요. 아무리 마블의 대표주자 아이언맨이라 해도 필사적인 전투를 마치고 나면 수트와 얼굴에 얼룩과 먼지가 가득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전투에 참여한 모든 히어로들이 한바탕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상황이죠. 그렇다면 왜 유독 슈퍼맨만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슈퍼맨만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DC 영화 전체의 성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성을 지향하는 마블과는 달리 DC의 세계관에서는 슈퍼히어로라는 존재가 모두 더러워지지 않는 특성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DC의 모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가정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확실히 마블과 비교했을 때 DC의 히어로들이 더러워지는 일이 훨씬 적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스테픈 울프와 엄청난 전투를 마치고 난 저스티스 리그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얼룩도 먼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전투를 끝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막 출동하는 히어로들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패전면 같은 모습으로 슈아마를 먹던 어벤져스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도 슈퍼맨이 아닌 다른 DC의 히어로들은 가끔이긴 하지만 더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일단 특별한 슈퍼파워 없이 순수한 인간형 슈퍼히어로인 배트맨의 경우에는 여러 번 더러워지고 깨지고 상처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DC의 모든 히어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샤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샤워를 한다는 건 분명 더러워진다는 증거겠죠. 메타 휴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 종족으로 분류되는 플래시의 경우에는 외계인의 피가 묻는 직접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얼룩들은 모두 사라지는데요. 플래시가 엄청난 스피드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감안하면 그의 몸에 먼지나 얼룩이 묻더라도 빠른 스피드에 따른 공기의 마찰 때문에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종족의 슈퍼히어로들은 어떨까요?
아틀란티스 종족인 아쿠아맨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설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이 아닌 물 밖에서는 확실히 더러워지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잠수하면서 유탄을 맞았을 때 그의 배가 화염에 검게 그을린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여러 차례 결투에서도 먼지나 그을림, 더러워진 옷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마존 종족인 원더우먼의 경우는 상당히 슈퍼맨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총알과 폭탄 세례를 뚫고 노맨스랜드를 진격한 이후에도 얼룩 하나 못지않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먼지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계탑에서도 머리에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습니다. 함께 싸웠던 스티브의 얼굴에 얼룩이 묻어있는 걸 감안하면 확실히 원더우먼만 특별히 깨끗한 설정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분명 원더우먼도 더러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1편의 마지막에서 벌어지는 결투 중간중간에 몸에 묻어있는 흙과 먼지가 아주 잠깐씩 등장하기도 하고요. 원더우먼 1984에서 기둥을 부수고 쓰러진 이후에는 코스튬을 비롯한 몸 전체에 먼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슈퍼맨만 3편이나 되는 영화에서 한 번도 더러워지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슈퍼맨의 몸을 감싸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투명한 보호막 같은 게 있어서 그의 몸에는 먼지조차 앉을 수 없는 건 아닐까요? 혹시나 했던 이 가정이 의외로 가장 설득력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코믹스 원작에 따르면 슈퍼맨의 종족인 크립토니안의 몸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쉴드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맨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강인한 신체와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 쉴드 역시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슈퍼맨의 여러 가지 능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쉴드는 평소에는 슈퍼맨의 몸에서 1, 2mm 정도 바깥에 머물면서 외부의 모든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쉴드 때문에 슈퍼맨은 어떠한 충격도 막아낼 수 있고 심지어 먼지까지도 막아내서 그의 몸은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더러워지지 않는 거나 보이지 않는 보호막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 거나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코믹스의 설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어차피 어불성설이죠. 이런 설정을 조금 확장해보면 슈퍼맨이 클라크일 때 평소에 입는 일상복들은 몸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막 바깥에 있는 옷들은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맨의 수트는 몸에 딱 붙는 디자인으로 몸과의 간격이 전혀 없어서 이 수트마저도 항상 쉴드의 보호를 받고 어떠한 얼룩도 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슈퍼맨의 수트 자체가 방탄 재질이라기보다는 이걸 입고 있는 슈퍼맨의 특별한 능력이 수트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슈퍼맨의 수트는 별도의 세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래하는 슈퍼맨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어쩌면 슈퍼맨이 아무리 격렬한 전투를 벌이더라도 헤어스타일 한번 헝클어지지 않는 이유 역시도 강력한 왁스나 스프레이가 아니라 이 에너지 쉴드의 힘 때문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쉴드는 항상 같은 크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에너지 쉴드처럼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추락하는 우주선에서 로이스 레인을 구출했을 때 엄청난 화염이 두 사람을 덮쳤지만 전혀 다치지 않고 둘 다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슈퍼맨이 자신의 쉴드를 로이스 레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확장시켰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쉴드의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슈퍼맨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마지막에서 무덤에 있던 흙이 떠오르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 흙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슈퍼맨의 보이지 않는 쉴드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슈퍼맨의 보이지 않는 쉴드가 잠깐이나마 확장되어서 이 흙들을 들어 올렸던 거라면 슈퍼맨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 쉴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생명 활동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저스티스 리그에서 마더박스의 힘으로 완전히 죽었던 슈퍼맨을 다시 살려냈다기보다는 생명 활동은 있었지만 일종의 코마 상태에 빠졌던 슈퍼맨에게 마더박스의 힘이 어떤 심폐소생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스티스 리그에서 배트맨이 뜬금없이 죽은 슈퍼맨을 다시 살리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슈퍼맨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그럴듯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슈퍼히어로, 참 황당한 설정이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라는 설정이 코믹스 원작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그동안의 모든 영화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온 설정이라면 오히려 좀 더 확실한 힌트나 설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슈퍼맨을 설득시키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이번에 공개되는 잭 스나이더의 감독판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이런 설정의 암시가 등장하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따가노케이였습니다.